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과 첫 대면을 하는 시간입니다. 저 또한 가슴도 떨리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동안에 제가 쌓았던 어떠한 경험과 그런 것들을 다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마주섰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지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 대한 시험 대비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결국은 합격이라는 그러한 증서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그런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화면 보시면 2019 공무원 시험 대비 오리엔테이션. 자, 저는 간단하게 오쌤이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요, 그런 겁니다. 모든 시작은 부드럽고 가볍게 하라.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막 과하게 먹기 위해서 앞에 앉아가지고 한 3박 4일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되면요, 그 학생이 저 뒤에 가 있어요. 지쳤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마라톤, 다시 말해서 인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짧게 잡아서 집중으로 하기 때문인 것이지 나름대로의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체력을 좀 더 안배를 잘 하시는 측면으로 부드럽고 가볍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마구마구 먹고자 욕심은 앞서고 의욕은 앞서는 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과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죠?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 24시간의 소통과 피드백 시스템이다. 피드백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뭔가 느낌은 있는데 피드백이 뭘까? 그렇죠. 피드백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제대로 이것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소통합니다. 저는 잠을 안 잡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밤 2시고 3시고 궁금하면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제가 술 먹고 골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참고로 주량은 제가 소주 2잔밖에 안 되는데요. 골아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거부하는 일은 없도록 지금 이 순간에서 다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피드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궁금한 건 질문하는 게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수정하는 게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세 번째, 진정한 실력을 쌓아서 합격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목표이자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력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기도 하는데요. 9급과 그 다음에 지방직, 그죠? 9급으로서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사회복지직, 이렇게 큰 테마를 주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어휘나 이디엄, 회화, 문법, 작문 이런 영역이 50% 정도의 문제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리딩 컴프리hension이 5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각각 조금씩 그 어떠한 표현이나 출제 방향은 그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문법이라든지 작문이라든지 또는 회화라든지 단어나 수거 이런 것들을 테스팅하는 것이 50%, 그리고 읽고 푸는 것이 50%,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이기 때문에 16년, 17년, 18년, 그리고 여러분 19년 대비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 비중이 조금씩만 차이가 있지 엄청나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울시만 조금 약간 다른데요.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서울직이 아니고 서울시, 그죠? 지방직을 줄여 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약간 방향이 다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주제, 요지, 제목 이런 거는 안 물어보는 수도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주제, 요지, 제목 같은 경우는 지방직이나 국가직은 꼭 물어봅니다. 한 문제 정도는 기본이고요. 한 2문제 정도 나오니까 주로 내용 파악하는 문제라든지 그 안에 내용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런 것들이 2-3문제, 그리고 그 안에 주제, 요지, 제목이 1-2문제, 그래서 10문제 중에서도 5문제는
그런 쪽으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순서 정하기, 잘못된 문장 빼기, 흐름과 무관한 문장 빼기나 또는 적당한 위치에 넣기 이런 것들이 한두 문제. 그리고 좀 더 단어나 수거나 또는 문장을 넣는 문제가 두세 문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여러분 핵심으로 다루는 문제에서 약간 그죠? 사이드 DC 같은 그런 문제를 조금씩 섞기 때문에 그 느낌이 훨씬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하지만 결국 저와 함께 공부해서 풀 세트로 공부를 쭉 해버리면 결국에 가서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문제를 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직까지. 사회복지직은요, 국가직은 없고요. 지방직에 역시 시험을 본다든지 서울시와 함께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고 가끔씩 필요할 때 충원하기 위해서 따로 사회복지직 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바람직한 준비 과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렇죠? 너라는 존재의 확실한 체력이죠. 우선 그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야, 난 체력은 좋아. 체력 빵빵이야. 누가 나 때려도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면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 난 매일 먹는 게 다이어트 중이라 쓰러질 것 같아. 그럼 꺼지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내가 명백한 목표 설정과 실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몇 급에 무슨 직렬에 어느 지역에서 시험을 보겠다.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가방 메고 책 사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100% 실패합니다. 101% 실패합니다. 제가 그동안 보면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 설정과 확실한 뭔가 있지 않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거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금전적으로 모자란다 하더라도 확실한 의지만 있으면 합격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순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자신감을 확실하게 가졌어요. 자신감이 넘쳐나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주변에도 조언을 구하고 저와도 소통을 하시면서 충분히 물어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같이 역시 함께 일하시는 교수진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피드백킹 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바람직한 준비 과정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단기로, 최저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공직의 실천을 위해서 이 공드림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여러분 SNS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것을 가장 주무기로 우리가 설정해 놓고 있으니까 이건 비밀입니다. 지금 발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소 부딪히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그때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전략 시스템. 자, 100단계를 100계단으로. 좀 어렵죠? 단계를 계단으로. 여러분, 자, 당신은 지금 실력이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 어떤 학원을 가든지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하죠. 그러면 되게 거기서 좌절감을 느껴요. 왜? 내 친구는 빨리 다녀가지고 저기 4번째 단계에 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시작해서 저기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실력이라는 것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그냥 이 학생이 이 과정을 이행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는 높은 레벨이고 당신은 처음 왔으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낮은 레벨이야. 이런 식으로 레벨 테스팅을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그 레벨 테스팅은 100단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계단이 30계단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계단이 50계단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충분히 소화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50계단 쪽에 올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냥 너는 처음 왔으니까 한 10단계, 10계단부터 해야 돼.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여러분을 충분히 테스팅해서 여러분을 30계단이나 50계단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소통 시스템은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좀 더 그동안에 애썼던 것도 살려서 같이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화된 문법으로 25계단 정도는 문법을 하시면 되고요. 어휘도 한 25계단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기초로서, 기본으로서, 실력으로서, 응용으로서 이런 단계가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실력 단계까지만 가준다 그러면
충분히 나머지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교수님과 그리고 직원분과 협력해서 소통하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100단계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100계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만큼 여러분이 인정받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 바로 그죠? 24시간 관리하고 질문하고 하는 바로 피드백 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 진짜 이거는 그냥 당근이야 이런 게 아니고, 야 이거 진짜 진정으로 이건 내가 알고 싶었던 문제야. 바로 내가 이거였어. 난 이걸 몰랐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직접 여러분과 함께 대면하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풀어서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의 시스템으로 문제 유형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전 판기라는 것은 시험을 7번 보고 8번째에 합격한다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떠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7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충분히 나아갈 수 있게 서포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프 참여라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좀 더 시간이 있으신 분도 있고 충분히 다른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모두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주되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그러한 선택사항을 주겠다는 겁니다. 딱 요때 요 시간만 여러분 와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못 봐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에서도 월요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있으면 목요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주말에 한 번 정도 더 여러분께 셀프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오프라인의 시스템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SNS 학습이라는 것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엄지나 검지로 충분히 그리고 찍어서 보내면 즉각 즉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렇다면 영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쉽고 간단한 것부터 익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수준을 충분히 테스팅해서 그 단계에 올라가 있도록 제가 올려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좀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얘기하고 같은데 남들보다 3배 더 반복하라. 이 얘기는 여러분 1시간씩 다른 사람 공부하는 거 너는 3시간 공부해라. 누가 그런 말을 못해요. 그 얘기가 아니고 1시간을 3단계로 쪼개서 3번 정도 회독수를 늘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시간 내내 열심히 공부하려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씩 따져서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3번째 한 번 보고 이러면 충분히 5분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셔서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 여기서 잠깐 여담이지만 알려드릴게요. 야, 개똥아. 개똥이는 아니죠. 야, 영식아. 너 이거 공부했니? 숙제했니? 엄마의 첫 말씀이죠. 그렇게 공부하라고 유도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선생님이 내준 게 뭐가 없을까? 그런다는 거죠. 이거 내줬어요. 그래? 엄마가 해줄 수는 없고. 자, 너 언제 할 거니? 이거 게임만 하고요. 그래? 게임하고 언제 할 건데? 그래? 요때 할 수 있어? 그러면 네가 요 시간에 열심히 해서 요거를 요 시간 1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30분 안에 풀 수 있으면 내가 30분을 더 놀게 해줄 건데 그러면 아이는 집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요때부터 요때까지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꼭 하는 거야. 잘 끝나면 넌 30분을 더 놀 수 있어. 애는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시험해봤어요. 제 자식한테. 그랬더니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니고 진짜 집중해서 하는지를 이제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만 30분 동안 하고 그죠? 딱 와서 다 했어요. 그럽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있다. 네가 이 안의 거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아빠가 엄마가 몇 개만 물어보고 그게 충분히 이해됐으면 너는 노는 거고 안 됐으면 조금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한번 피드백킹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하겠다고 약속한 거를 30분으로 줄여주고 30분 안에 소화한 것을 간단하게 질문해서 충분히 걔가 이해하도록 자꾸만 유도를 해주면 걔는 점점 집중해서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요. 집중입니다.
5과목을 100분이 아니라 여러분 90분 안에 풀어야 되고 마킹하는 시간까지 해서 나머지 5과목을 90분에 풀려면 영어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해봐야 2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집중해서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3배 더 반복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1시간도 처음에는 20분을 되게 힘들게 가겠지만 두 번째는 15분에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10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시간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 노하우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세 번째, 실패를 진정한 과정으로 승화시킨다. 그렇죠?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 잘못됐어요? 그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은 되도록 빠르게 최소한의 시간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틀렸는데 언젠가 해야 되겠는데 주말에 하지 뭐. 그게 아니라 즉각 시행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셔야 되고 투자하는 시간은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회독수를 늘려서 너덜너덜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떠한 출제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죠? 역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거기를 제가 쫙 뽑아보니까 여러분 절대 법칙 20가지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10가지 법칙은 여러분 기초 영어만 하더라도 완전히 익힐 수 있는데 주절주절 안 돼요. 주동수태 확인하세요. 동동시제 확인하세요. 본동둥동 확인하세요. 이렇게 사자성어로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익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공부하면 충분히 되는데 선생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스스로 학습은 잘 안 돼요. 그건 이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주의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게 습관화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이게 보이면 이걸 물으려고 하는 거고 이걸 보이면 저런 질문이다라는 것을 아주 기탄 없이 드리려고 그래요. 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합격해서 여러분께 합격을 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그렇고요. 다섯 번째는 어휘라는 것도 여러분 소리가 나서 발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머리가 그죠? 성인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부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죠? 눈에 익혔지만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부터 쫙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누가 정리합니까?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준에 맞는 모든 단어장을 쫙 펼쳐놓고 거기에서 내가 공부했을 때 잘 안 되던 걸 생각해서 그걸 몇 번이고 되풀이하도록 자료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휘, 작문, 회화, 독해까지 충분히 그런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다. 자, 마지막 진행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실패는 저도 했어요. 수없이 많이 했고 여러분 제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 주름이 3개가 있어요. 인생에서 큰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경우를 3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와서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보다 뭐 엄청나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되돌아보면 그때 그 힘든 과정은 나의 인생의 한 조각이었다. 그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살아온 길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한 장의 그림 같은 것이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그때 만약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그죠? 창가에 서서 목숨을 끊었더라면 충분히 나는 이 존재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그건 그냥 한 조각이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지금 힘들고 부모님 힘들고 여러분 힘들고 시간 없고 일은 많이 해야 되고 짜증나겠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바람 같은 것이라는 것을 한번 마음의 여유로 갖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때 멈췄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실패자가 된 거지만 그를 멈추지 않고 다시 쓰러져도 일어나서 다시 털고 조금씩 처음에 그러한 어떠한 여건보다는 나빠졌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공무원이 뭐가 좋아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수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길어야 1년, 2년이면 여러분 다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지 않고 너무 호강에 요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실패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절대 쓰러져도 넘어지지 말고 이미 여러분이 당겨서 목표를 향해 던졌던 화살을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남아있는 화살들을 챙겨서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just do it. 바로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정한 합격이 붉은 태양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에 쫙 오는, 소름이 쫙 끼치죠? 쫙 오는, 안 끼쳐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오케이?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는다면 지금부터 just do it.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이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